한스킹 과학을 말하다. 오늘 강독 61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제5부 인류의 기원에서 2장 인간 정신의 발달이 되겠습니다. 1장은 인간 신체의 발달됐어요. 이렇게 됐습니다. 2장은 인간 정신의 발달. 자, 233쪽입니다. 신체 이제 인간의 기원을 얘기하는데요. 전체적으로 먼저 신체의 발달 쭉 봤고요. 이제 정신 발달 봅니다. 정신도 지금처럼 완성돼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음, 아직 단순한 정신에서 점점 복잡한 정신까지 진화됩니다. 신체만 진화된 게 아니라 정신도 진화됐죠. 그 정신을 어디까지 보느냐 하는 것도 좀 이야깃거리는 많이 있습니다. 영이라고 하는 거, 영. 우리의 이성, 또 영,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잖아요. 그 영은, 우리 영은 진화되지 않고 이성만 진화됐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긴 합니다. 그건 너무 전문적인 거라서 제가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힘듭니다. 네,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리스인들과 함께 시작된 유럽 고전 철학은 그리스 철학이죠. 인간의 본질을 지적 능력과 공동체 형성 능력에서 찾았다. 맞는 얘기죠. 지적인 능력과 공동체 형성 능력. 사회적인 집단인 거죠. 그런 동물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고도의 사회성을 인간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의 천재 사상가 아리스토텔레스는 엄청난 경험적 지식 때문에 중세에 이르도록 철학자의 전범이요. 플라톤 못지않죠.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대비됩니다. 두 기둥이라고 할 수 있죠. 자연과학의 절대 권위로 통했다. 그가 내린 인간의 정의는 지금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과 동물의 차이를 이성 능력에 있다고 보고 이성, 인간을 이성적 동물이자 규제된 사회생활을 영위할 능력이 있는 정치적 동물로 정의했다. 아, 핵심력이 있습니다. 이성적인 능력,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죠. 이건 다른 동물들에게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것과 음, 공동체를 이루는 특성으로서 정치적 동물이라고 했는데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죠. 스토아 철학과 그리스도교는 자유라는 요소를 특히 중요시했다. 그런가요? 스토아 철학에서 핵심 개념은 로고스예요. 그 요한복음의 서두에 나오는 로고스 개념이 스토아 철학의 키워드입니다. 스토아 철학과 그리스도교가 자유라는 요소, 아, 음, 동물과
구별되는 요소로서 자유를 들었군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영혼이 배를 짜거나 집을 짓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혼이 화를 내거나 슬퍼하거나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제 영혼의 힘을 빌려 그래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조금 맥락이 없어 보이네요. 그냥 넘어갑시다. 자, 2장의 1번 심신 문제. 번역자가 심신이라고 했는데 어떤 독일어인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영육이라고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영육 이원론, 영육 일원론 그런 얘기를 하지 심신 이원론, 일원론 그렇게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번역자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심신이라고 했네요. 하여튼 마음과 몸, 음, 이 심신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영육 이렇게 우리가 일반 미리 이미 알고 있는 단어로 생각하면 좋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뭐 그럴 거요. 혹시 내가 착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육이라고 하는 표현과 심신이 완전히 다른 건가? 저는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 플라톤과 그를 계승한 아우구스티누스, 아리스토텔레스를 계승했다는 거죠. 플라톤을 계승했다는 건가? 아우구스티누스 그리고 특히 데카르트는 이원론을 첨예하게 주장했다. 플라톤은 아주 대표적이죠. 영육 이원론. 이데아가 육신일 수는 없거든요. 거기서 흘러나와서 형태를 이룬 것뿐이죠. 본질은 이데아입니다. 영적인 거죠. 이원론이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그건 뭐 복잡해서 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 그리고 데카르트는 이원론을 첨예하게 주장했다. 인간을 심신 이원론을 그렇게 본 거죠. 인간은 정신과 육체, 정신, 아, 레스코, 레스코기탄스, 레코기탄스라고 했더니 레스라고 안 그럴 텐데요. 여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음, 레스, 요거를, 띄워서 해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레스 코기탄스, 육체, 레스 엑센자, 코기탄스, 이건 보통 레스 코기탄스, 이걸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힘드네요. 제 느낌으로는 있는데, 표현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어, 어떤 물체? 것이라고 했을 거예요. 이거는 연장이니까 물질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정신과 육체, 자유와 법칙성이라는 대극의 통일체다. 이 이원론에 따르면 그렇다는 겁니다. 이로써 심신은 결합하기 어려워진다. 그럼 몸은 완전히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밥을 많이 먹으면 몸이 이제 더 무게가 많이 나가게 늘어나는 거죠. 정신은 이제 밥을 많이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레스 코기탄스는 질적인 거고, 레스 엑스텐자는 양적인 것입니다. 한편 스피노자의 범실론적 일원론은 연장, 이게
요거 이제 육체, 엑스텐자, 연장과 사유, 이게 코기탄스예요. 라는 두 속성을 지닌 단 하나의 신적 실체만 상정한다. 일원론과 이원론이 서로 이렇게 오랫동안에 걸쳐서 대립해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또한 적절한 해법은 아니다. 세상과 세상의 모든 불행은 전적으로 신성에 통합되고 개별적 자아는 유일한 신적 실체의 변형일 뿐인가? 네, 지나갑시다. 아인슈타인은 스피노자의 결정론을 이어받았고 바로 그 때문에 비결정론적 양자역학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라이프니츠는 심신병행론을 내세워 심신이원론, 심신일원론, 심신병행론 각각의 주장들이 다르고 차이가 있습니다. 이원론과 일원론을 매개하려 했다. 그에 따르면 창조주가 심신,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몸을 동시에 작동시키지만 양자는 서로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은 경험적 근거가 없는 단순 가정으로 드러났다. 네, 심신병행론, 이거는 근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인간 발생은 인간이 이렇게 나타난 거죠. 지금 현재와 같은 인간이 갑자기 나타나는 건 아니잖아요. 오랜 과정이 있습니다. 발생은 상이한 두 관점에서 고찰해야 된다. 생체 진화는 몸이죠. 생물학적인 단백질로서의 몸의 진화는 신체 변화의 관점과 생체 진화라는 그 변화의 관점과 정신 진화라는 정신 발달의 관점입니다. 네, 두 가지 관점. 생체 진화 연구의 기초는 화석이다. 화석. 이제 그 묻혀 있는 화석을 발견한다는 말이죠. 화석이다. 그거를 잘 찾아서 인간 몸이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 연구하는 겁니다. 그간 아미노산 연대 측정법과 같은 탄소 측정법이 아니라 아미노산 연대 측정법이 있군요. 하여튼 첨단 방법을 동원하여 더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인간을 비롯한 모든 동물의 행동 양식을 분석함으로써 의식, 지향성, 주관성의 발생까지 그게 이제 의식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처음에는 의식이 없었어요. 주관성, 자기가 누군지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옛날에는. 아주 옛날이죠. 그런 발생까지 포함한 정신 진화를 설명하려는 시도도 있었다. 심신 일원론적, 능 영육 이원론적, 영육이라고 책을 읽고 또 글을 쓰다가 심신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낯섭니다. 심신 일원론적 전체성 모형이 점진적으로 발전되고 있었다. 비교 행동학도 비교 행동학은 말 그대로 행동을 비교하면서 그 특성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침팬지의 행동과 인간의 행동, 그런 거 비교하는 거죠. 사실에 입각한 진화 모형들을 정리함으로써 플라톤, 아우구스티누스, 데카르트의 전통적 심신이원론은 효력을 상실한 듯 했지만 완전히 극복되지는 않았다. 물론 이원론은 심신 상호작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뇌가 어느 부분이 잘못되면 우리의 생각도 잘 못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연결돼 있다고 하는 게 분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상호작용을 이원론은 이게 다른 거라고 생각하면 이 설명이 다 안 된다는 겁니다. 데카르트가
데카르트는 인제 코기토, 사유를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사유함으로 자기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그에겐 이원론적인 성격이 강할 수밖에 없네요. 영혼의 자리로 뇌 깊은 곳에 설정한 송과 선은 경험적으로 증명될 수 없었다. 그 뭐 뇌에 있는 어떤 한 부분을 얘기합니다. 하여튼 뇌 어디서 이렇게 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순수 정신적 존재가 물리적 에너지를 생성할 수 있겠는가? 복잡한 얘기죠. 따라가 보겠습니다. 2장의 2번. 영혼에서 정신으로. 아, 영혼에서 정신으로? 영혼과 정신. 이걸 어떻게 구분하나요? 따라가 봅시다. 오늘날 유전학적 그리고 생리학적 음, 그리고 인종학적 이론들이 통합됨으로써 이거 하나하나도 참 우리가 평소에는 잘 쓰지 않는 단어죠. 유전학, 생리학, 인종학 이론들이 통합됨으로써 정신의 발달 과정을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심적 작용과 현상의 담지자. 뭐 어려운 단어가 나와요. 기저인데 그런데 기저는 밑바탕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현상의 담지자. 현상의 담지자가 무슨 기저? 기저는 빼버립시다. 그냥 없다고 생각하고 심적 작용과 현상의 담지자나 육체의 아리스토텔레스적 형상으로 이해되는 영혼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형상과 진료에서의 형상, 그건 영어로 폼이라고 하고 헬라어로 엔텔레키라고 하는데 영혼, 그 진료를 실제 형태를 갖추어서 그 실체로 되게 하는 힘을 가리켜서 형상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자연과학적 개념으로는 거의 쓰임새가 없어졌다. 영혼은 정신이라는 말로 대체되었다. 정신, 영혼.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는 건 그 차원에서의 영혼은 현대에서는 정신이란 말로 대체됐다는 거죠. 정신은 육체와 구분되는 생명 원리가 아니다. 이 사이케, 피지케라고 발음하나? 푸시케라고 발음하나? 보통 혼이라고 하는데 정신. 아, 이 원어들을 우리말로 번역할 때 쉽지가 않네요. 그냥 여기서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정신은 육체와 구분되는 생명 원리가 아니라 의식과 무의식의 정서적 작용과 지적 기능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모든 그 의식과 무의식의 정서적 작용과 의식과 무의식의 정서적 작용, 의식, 무의식 다 총합한 지적 기능, 작용과 지적 기능을 총칭하는 개념이 이제 정신이라는 거죠. 현대 신학조차 이원론적 세계관을 포기한 지 오래다. 영혼만 우리가 깨끗하면 뭐 이건 말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만 받으면 된다. 이런 말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는 겁니다. 육체와 정신은 두 세계가 아니며 인간은 전혀 다른 두 진료, 음, 두 진료,
잘못했습니다. 예, 진료 재료라는 거죠. 스토브 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 정신적인 것하고 육체적인 것 두 가지가 따로따로 된 게 아니다. 그 때문에 오늘날에는 동물과 인간의 행동을 논구의 주제로 삼아 용어 사용에서부터 육체와 정신의 구별을 의도적으로 무시한다. 어떤 행동 양식이든지 과거라면 육체와 정신으로 구분했음직한 특성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 일찍이 개신교 신학자, 여기 한번 처음으로 판넨베르크가 나오는군요. 제가 전공한 월프하르트 판넨베르크는 행동과학의 통찰들을 차용하여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영혼의 특별한 내면 세계의 독특한 체험을 이렇게 설명했다. 판넨베르크의 글을 인용했습니다. 여기 월프하르트 판넨베르크, Was ist der Mensch? 인간이란 무엇인가? 부제로 Die Anthropologie der Gegenwart im Lichte der Theologie. 신학의 빛에서 현대의 신학의 관점에서 본 현대 인간학, 이렇게 대충 그렇게 보면 됩니다. 현대 인간학. 인류학적 행동과학은 인류가 쭉 이렇게 진화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각 그때그때마다의 행동들이 있잖아요. 예, 두 발로 걷는다거나, 아니면 집단 가족을 이룬다거나, 어떤, 하여튼 그런 사회적인 특징들도 있고, 아니면 장례를 지낸다거나, 뭐 농사를 짓는다거나, 이게 다 행동인데, 그런 것들을 잘 연구하는 학문을 가리켜서 인류학적 행동과학이라고 하는 거죠. 이 과학은 이 체험을 내적, 내면 세계의 체험을 우리 이 육체적 행위의 독특성으로 설명한다. 근데는 이제 그 육체와 정신 이거를 구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하는 능력이 있는 인간을 외부 세계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은 고유한 사유와 상상의 내면 세계다. 언어는 특별한 정신적 내면 세계의 생성 조건인 바 그것조차 인간과 주변 세계의 육체적 관계 속에서 생긴다. 음. 그 인간의 육체가 살아가는 삶의 조건들과 그 정신 활동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내면 세계와 외부 세계의 차이는 근원적 사실이 아니라 여기 내면적 세계와 우리 인간의 생각 이런 거하고 바깥으로 나타난 자기 살아가는 삶의 조건들, 이거는 이 차이는 근원적인 사실이 아니라 인간의 육체적 행동에서 생겨난 파생적 사실이다. 인간에게는 육체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영혼이 실제하지 않으며, 예, 현대 인류 과학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우리 기독교가 부정할 수도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육체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영혼이 따로 실제하지 않으며, 영혼만 구원받는데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단순히 기계적 무의식적으로 움직이는 육체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여기서 도출된다. 영혼을 배제한 육체의 기계적 작동만이 인간의 다른 특성이 아니다고 하는 겁니다. 설명이 맞나요? 한쪽으로만 보게 되면 또 추상적으로 된다. 한쪽으로 치우치면. 세상을 상대로 움직이고 행동하는 통일적 생명체, 오직 인간만 실제할 뿐이다. 좀 표현이 어렵긴 한데, 어, 그, 지금 여기 우리가 보는 대목이 그 오부의 2장이잖아요. 정신의 발달이잖아요. 발달이라고 하는 건 진화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점점 발전해 왔는 건데,
그거를 몸과 구분된 정신만 따로 보려고 했었던 생각들을 이제는 더 이상 음 예 이렇게 수용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이 사람 번역자의 표현대로 심신 일원론이죠. 영역 일원론입니다. 그쪽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신앙 활동을 해야 되는 거죠. 물론 과학 교육을 받은 사람도 은유적으로만 인제 이걸 표현할 수 있다는 건데, 영혼이라는 말을 육체와 인제 관계없이 은유적으로 사용한다. 이제 부정적으로. Ein seelenloses Haus. 독일어입니다. 혼이 깃들지 않는 집. 네, 은유적인 거란 거예요. 예스럽게는 뭐야? Ein Dorf von 500 Seelen. 이 제일렌이라고 하는 게 독일어로 혼이거든, 영혼이거든요. 근데 이게 영역 이원론적인 차원에서 쓰는 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은유적으로 또 문학적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는 제일레인데 복수해서 제일렌 합니다. 이게 혼으로가 아니라 주민이라고 하는 뜻으로 쓰인 거예요. 여기서 젤레 로제스 하우스 이렇게 하면 혼이 깃들지 않은 집이니까 별로 이렇게 고상하게 지은 집이 못 된다 그 뜻이죠. 시적으로는 디 젤레 오이로파스 유럽의 이거 오이로파스 유럽의 젤레 정신 시적으로 그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 육체와 구분돼서 젤레가 따로 있다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전례에서 미사 드릴 때겠죠. Es freut sich meine Seele im Herrn. 주님 안에서 내 영혼이 기뻐합니다. 이렇게 하는 건데, 이 육체와 딱 구분돼 갖고 영혼만 따로 있다 그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문 이니셜로 SOS, Save Our Souls. 네, SOS. 객관화시키지 않고 은유적으로 이런 표현을 쓴다면 오해할 일은 없다. 그렇죠. 오해할 일은 없습니다. 그렇게 쓴다면 그러니까 육체와 구분된 또 하나의 따로 인간을 분리해 가고 그 영혼이 따로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지만 않는다면, 이렇게 은유적으로나 시적으로 뭐 전례적으로 쓰는 거는 잘못이 아니라는 건 당연하죠. 음. 지금도 정직하고 성실하고 착한 사람을 가리켜 정직하고 성실하고 착한 영혼이라는 표현을 쓰곤 한다. 사람을 가리킬 때 그냥 영혼이라고도 좀 하니까 이렇게 은유적으로 사용하면 된다고 얘기입니다. 앞에 한 얘기들이 지금 반복하고 있는 편이네. 현대 사목자, 제일 조르게, 제일 조르거, 제일 내 하는데 보통 여기서 애를 빼서 제일 조르게, 조르거. 목회자라는 뜻입니다. 가톨릭에서는 사목이라고 하고 우리 기독교에서는 목회라고 하죠. 에게도 불멸하는 인간의 영혼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영혼을 돌보는 자라는 뜻이 있으나 이 영혼만 중요하게 보는 게 아니라 육체를 지닌 총체적인 인간이 여기서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앞에서 계속해서 반복된 표현인데 그 인간을 현대에 와서는 이원론으로 보지 않는다. 영육 일원론이다. 그게 이제 어떤 뜻인지는 이게 조금 더 설명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하지 않을까요? 육체가 없어지는 건 분명하잖아요. 근데 우리 영혼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분명히 차이가 있는데
예, 어떻게 일원론이라고 할 수 있냐 하는 그러한 숙제가 기독교 신학에 있습니다. 네, 일원론을 부정해 갖고는 또 현대인들에게 그 하나님과 그의 구원을 다르게 전할 수 없으니까 이 숙제를 풀어야 되겠죠. 그 근데 숙제입니다. 자, 그걸 이제 정리해서 여기 쓰는 것 같은데 요거는 다음 시간으로 미루겠습니다. 넘기겠습니다.